안녕, 최상위 수학학원 2학년 아이들 2학년 2학기 기말 대비 직전 보강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에 내가 나눠준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고, 처음에는 간략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내가 그때마다 타임라인을 써줄 테니까 그 타임라인을 눌러서 이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너희들 직전 보강을 다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이 몇몇 학교는 뒤로 미뤄지기도 했고, 아무튼 내가 직전 보강을 못 해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전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좀 모를 것 같거나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내용들을 짚어보았으니 이거를 잘 이해하고 시험을 높은 점수 100점을 맞길 바래.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2학년 2학기 기말 대비 직전 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AB 대 BC는 AD 대 DC가 되어서 좌우 길이 비율이 밑변의 길이 비율과 같다는 내용으로서 내가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 비율을 구한다거나 넓이를 구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x의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좌우 길이 비율이 9대 12가 되겠지. 간단히 하면은 3대 4가 될 것이고, 이게 아래에 있는 길이 비율 x 대 8이랑 같으니까 3대 4는 x 대 8, 그래서 x의 값이 6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좌우 길이 비율이 3대 5니까 밑변의 길이 비율도 3대 5가 될 텐데, 전체 넓이가 40이라고 했었을 때 A, B,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8로 나눈 다음에 3만큼 나누어 가지면 되겠지. 40 곱하기 8분의 3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D의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줄 건데,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 써져 있는 타임라인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똑같은 삼각형을 그려봤고, 이 가계이등분선이랑 평행하면서 점 A를 지나는 평행선을 여기서도 연장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얘랑 평행하니까 얘는 동의각으로 동그라미 각도가 될 것이고, 얘랑은 억각이 되어서 동그라미 각도가 되겠지. AB 대 BC를 물어봤잖아. 여기를 잠깐 X, 여기를 잠깐 Y라고 해보면은, 근데 이 x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랑 같아지겠지. 왜냐면 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도 x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x 대 y가 만들어졌는데 이 평행선을 타고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아랫변의 길이 비율도 x 대 y가 되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AB 대 BC는 AD 대 DC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얘를 보고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고, 다른 내용 외각의 이등분선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외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AB 대 AC의 길이 비율은 BD 대 DC의 길이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자주 이 내용을 오리 모양이라고 했었지. 봐봐, 오리 모양처럼 보이지 않니? 약간 펠리컨 모양. 아무튼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은 BA 대 AC는 BD 대 DC다라는 길이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것도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면은 BA 대 AC가 밑변의 길이 비율과 같아진다. 6대 5는 6대 5다. 이렇게 길이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6, 여기가 5였으니까 여기 길이 비율은 1이 되겠지. 1일 때 3이다, 5일 때 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3배가 되어서 15cm가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AB 대 AC의 길이 비율이 밑변의 길이랑 비율이 같아져서 BD 대 DC 길이 비율이 7대 5가 되겠습니다. 7대 5, 7대 5, 여기 길이 비율이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하겠죠. 그런데 ABC의 넓이가 4제곱cm라고 했으니까 2일 때 넓이가 4다, 5일 때는 곱하기 2가 돼서 10제곱cm가 되겠다. ABD의 넓이가 10제곱cm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외곽의 이등분선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모양의 그림을 그려보았고, 아까 내각의 이등분선 한 거랑 마찬가지로 가계 이등분선이 있잖아. 이 가계 이등분선이랑 평행하고 있는 변을 하나를 그리면, 자, 얘랑 동의각이 되니까 얘가 X각도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억각이 만들어질 테니까 얘가 X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 얘를 잠깐 x라고 하고 얘를 잠깐 y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지. 왜냐면 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변도 y가 될 것이고, 그럼 밑변의 길이 비율도 x 대 y 길이 비율이 만들어진다. 얘를 약간 위로 올려버리면은 x 대 y는 x 대 y다. 오리 모양의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중점 연결이라는 내용인데, 전체 넓이를 24라고 하면은 각각의 넓이가 4, 4, 4, 2, 5, 2,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 하면은 전체 넓이가 24라고 하면은 여기 넓이가 5라고 했었으니까 24개로 나눈 다음에 5개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넓이는 2분의 25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넓이가 1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체 넓이가 만약에 24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넓이 비율은 4, 여기 넓이 비율은 3이 될 테니까 S1분의 S2는 4분의 3이라는 넓이 비율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전체 넓이가 24라고 했었을 때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으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이 삼각형의 중점을 지나는 선, 중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의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중점을 지나는 선, 중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점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2대 1이 될 것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어서 2대 1대 1대 2, 그래서 1대 1대 1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자, 전체 넓이가 24라고 하면은 이만큼 넓이가 12가 되었고 하나의 넓이가 12를 3개로 나눈 4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전체 넓이가 24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넓이는 12가 되겠지, 이만큼의 넓이는 6이 되겠지. 위가 4라고 했으니까 아래는 자연스럽게 2가 될 것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는 2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본다라고 하면은 전체 넓이가 12가 되었고 높이가 절반이 되어서 얘는 6이 될 것이고, 밑변이 절반이 되면 얘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 더했을 때 12가 되려면은 얘가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넓이 배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가삼각형과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직가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다 라는 내용을 까먹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짧게 봅시다. 이거 중간고사 시즌에 나왔던 건데 정말 중요해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중선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중선은 꼭지점과 대변의 중심을 이은 선인데, 직각삼각형의 직각의 대변은 빗변이 될 것이고 빗변의 중심은 언제나 외심이 될 테니까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같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었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게중심 여기 있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기본적으로 2대 1이 될 테니까 이 변의 길이는 3이 될 것이고 AD 전체 길이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 여기 있잖아요. 얘가 외심이 될 테니까 DA, DB, DC의 길이가 같겠죠. 여기 변의 길이도 9cm, DC의 변의 길이도 9cm가 되어서 BC 변의 길이는 18cm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물어보는 문제도 풀 수 있어야지. 대변의 길이가 24라고 했었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BD의 길이도 12, AD의 변의 길이도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HG의 길이를 물어본다면은 2대 1로 쪼갰을 때 2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12 곱하기 3분의 2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8c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너희들이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지만 실제 문제에서 다가왔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직접 보강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 대한 3가지 유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건데, E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BD의 제곱 더하기 EC의 제곱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엇갈린 모양들의 제곱의 합은 다 같아집니다.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의 합은 AB의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AE의 제곱 더하기 EC의 제곱의 합은 DE의 제곱 더하기 ED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보면 되고,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변의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길이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같은 방법으로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되겠지. 파란색끼리 둘이 더하면은 A, B, C, D 제곱의 합, 빨간색끼리 둘이 더하면은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A, B, C, D의 제곱의 합, 제곱을 했을 때 합이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 B의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유형들도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 유형들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인데, 이 4가지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져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여기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랑 합동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각형들이 다 정사각형인 건 알고 있죠. 그림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랑 같아지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랑 같아지겠지. 가운데를 별이라고 좀 체크 좀 하면은 이렇게 각도랑 같아져서 서로 사스 합동이 됩니다. 사스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다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둘이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건데,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넓이나 이렇게 넓이나 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길쭉한 넓이의 삼각형이나 여기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나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평행을 하니까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아져서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아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과 여기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서로 같아져서 직사각형 넓이랑 정사각형 넓이가 같아진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아래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두 배를 기준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C의 제곱이 더 작으면은 C를 가지고 있는 대각이 예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랑 같으면은 C를 가지고 있는 대각이 직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C의 제곱이 더 크면은 C를 가지고 있는 대각이 둔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먼저 설명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 같으면은 한각이 직각이고, 그 말은 즉시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C의 제곱이 더 크면은 한각이 둔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시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한각이 예각이라는 거지 예각 삼각형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한각이 예각이라는 거지 세 각이 모두 다 예각인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너희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 대한 활용 내용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얘들을 만두머리라 부르기도 하고 고길동머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몇몇 아이들은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이라는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에 고길동머리는 지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아무튼 나는 가끔 만두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만두머리의 핵심은 여기 있는 두 넓이의 합이 직각삼각형 넓이랑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 써져 있는 타임라인을 눌러서 다음 개념으로 건너가세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이렇게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한 뒤에 이렇게 큰 반원의 넓이를 뺄 건데, 직각삼각형의 성질상 이 넓이를 둘이 더한 것이 이 넓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만두머리 히포크라테스 원의 넓이는 직각삼각형 넓이랑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숫자를 써 내려가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액의 수에 대한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낼 수 있는 방법은 좀 간단한 편인데, 10원짜리가 A개에 있고 100원짜리가 B개에 있고 1000원짜리가 C개에 있다고 하면은 못 내는 거 포함을 해가지고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플러스 1개, 못 내는 거, 빵원 내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B 플러스 1개가 될 것이고,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C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다 계산을 하면은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을 다 한 다음에 모두 다 못 내는 경우, 모두 다 안 내는 경우를 빼서 빼기 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은 1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2개, 500원짜리가 1개 있었을 때 10원짜리를 안 내는 거 포함을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100원짜리를 안 내는 거 포함해가지고 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500원짜리를 안 내는 거 포함해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모두 2가지가 되어서 4, 3, 2를 곱하면은 24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빼기 1을 해가지고, 빼기 1은 모두 다 안 내는 경우의 수니까 빼기 1을 해가지고 23가지의 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낼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 금액의 수는 겹치는 게 있을 때랑 겹치는 게 없을 때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겹치는 게 없을 때는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최소 금액, 최대 금액 계산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100원짜리 6개, 500원짜리 2개라고 하면은 100원짜리 5개를 내는 거나 500원짜리 1개를 내는 거나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같겠지. 왜냐면 낼 수 있는 금액이 500원으로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조합인 1600원과 가장 작은 조합인 0원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0원부터 1600원까지 못 내는 가지수가 없으니까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모두 17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10원짜리 경우에는 3개가 있으니까 못 내는 거 포함을 해서 모두 4가지가 되겠죠. 둘이 곱하면은 68이 되는데, 둘 다 빵원인 경우를 빼면은 67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얘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나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나 똑같아서 23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7개, 500원짜리가 2개 있다라고 하면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83을 곱한 다음에 빼기 2를 한 71가지가 될 것이고,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생각을 하면은 100원짜리가 5개 있는 거랑 500원짜리 하나 있는 거랑 같으니까 얘들은 겹쳐지게 되겠지. 0원
0원부터 1700원까지 못 내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18가지, 10원짜리는 못 내는 거 포함해서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모두 3가지가 될 테니까 둘이 곱해서 54가지가 되는데 빼기 1이 돼서 53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8가지나 겹쳐진 거예요.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1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3개 있다라고 하면은 50원짜리 2개 있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있는 거랑 계산 결과 같으니까 낼 수 있는 금액에서는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부터 생각을 하면은 444를 곱한 다음에 빼기 2를 하면 되겠죠? 63가지가 될 것이고,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원짜리는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50원짜리 단위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죠. 그러니까 0원부터 450원 단위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10가지가 될 것이고, 10원짜리에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어서 모두 40가지. 근데 빵원인 경우 빼야 되니까 39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단원에서 삼각형 개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공식은 n, n-1, n-1을 곱한 다음에 3, 2,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3개의 점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점이 될 사람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n가지, 두 번째 점이 될 사람 해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첫 번째 한 명을 뺐으니까 n-1가지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점이 될 사람 해서 찾아보면은 n-2가지가 되겠다. 근데 A, B, C 고른 거랑 B, C, A 고른 거랑 B, A, C 고른 거랑 다 같으니까 이 경우의 수는 중복이 됐으니까 3, 2, 1로 곱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비슷한 느낌으로 선분이나 악수나 대표 2명이나 리그전을 구하는 방법은 이분의 n, n-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출발점이 될 사람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n가지가 될 것이고, 도착점이 될 사람 해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자기 자신을 뺀 n-1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는 직선과 이렇게 가는 직선이 서로 같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되겠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외워주면 좋겠는데, 의자수라는 내가 개발한 가지수 문제인데 3명이 이름이 적힌 의자가 있는데 3명 다 자기 자리에 못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될 것이고, 각자 이름이 적힌 4개짜리의 의자가 있었는데 마구잡이로 앉았어. 마구잡이로 앉았는데 그 중에서 4명 다 자기 자리에 못 앉을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 이거를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3명인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구해보니까 2가지가 나왔고, 4명인 경우에는 A라는 의자에 B가 앉았을 때 못 앉는 경우의 수가 모두 이렇게 3가지가 나왔고, 근데 A라는 의자에 C가 앉을 수도 D가 앉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다 자기 자리에 못 앉아야 하니까 3 곱하기 3이 돼가지고 모두 9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1차 함수의 평행에 대한 문제를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x 앞에 달려져 있는 개수를 보고 기울기,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숫자를 보고 상수항, 그리고 y절편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을 해야 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을 하려면은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A랑 M은 같아야 되고, Y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B와 N은 달라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확률에서 여러가지 나오긴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4파이r의 제곱이고, 구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를 하면 될 것이고,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에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혹시나 모를까봐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아이 공식, 소공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수소의 내려졌을 때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b, c, x, y, h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었지. 더러운 아이가 이 산 윗꼭대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려고 내려왔는데, 더러운 아이가 내려왔으니까 깨끗한 아이들은 도망가겠죠.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졌다. a의 제곱은 x 곱하기 c, a 제곱은 x 곱하기 c. 자, 이번에는 더러운 아이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깨끗한 아이 2명은 도망가겠죠. 이렇게 한 명은 이쪽으로, 한 명은 이쪽으로. 그래서 h 제곱은 x 곱하기 y 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은 y 곱하기 c,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소공식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얘를 밑변으로 보면은 직각이니까 얘를 높이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언제나 같으니까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랑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 준 사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여기 있는 HP의 길이를 많이 구하라고 하는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하고, 더러운 아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AH의 길이라거나 MH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소공식을 하면은 H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문제 하나를 풀어보시길 바래요. 얘는 .x 기술이라는 건데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여기를 잠깐 x라고 하면은 둘이 더해서 90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다 더해서 180도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90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점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얘가 점이면은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하고 이렇게 직각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 됩니다. 정삼각형도 접어가지고 .x 기술을 이용해서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삼각형을 접어가지고 한 변에 닿게끔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가 닮음이야. 왜냐면은 점에서 둘이 더했을 때 120도가 되겠죠. 다 더하면은 180도가 될 것이고 60을 떼면은 얘가 점도가 되겠다. 왜냐면 이 둘이 더해서 120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60이었으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서 120도. 그래서 여기 각도가 XO도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AA 닮음으로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기술 정말 많이 사용되는 시험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 중선이라고 했고 그럼 여기가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1대 1이 되는데 평행선이니까 여기 AM, ME의 길이 비율도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AM 대 ME는 1대 1이 될 것이고 AG 대 GE는 2대 1이 되어서 이를 나눠보면은 여기는 둘이 더해서 3이고 여기는 둘이 더해서 2잖아요. 통분해서 여기는 4대 2로 여기는 3대 3으로 했더니 3대 1대 2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AM 대 MG 대 GE가 3대 1대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른쪽도 비슷한 느낌으로 1대 1대 1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평행사변형은 서로 대각선이 이등분한다 라고 말을 했었지. 그러면은 AE가 ABC의 중선이 될 텐데 이 선이 중선이 되어서 중선끼리 만났네. 얘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2대 1이 될 것이고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2대 1이 되겠다. 그래서 2대 2대 2 약분해서 1대 1대 1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유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원뿔과 큰 중간 원뿔, 큰 원뿔을 생각을 해보면은 길이 비율이 1대 2대 3이 될 것이고 부피 비율은 세제곱을 할 테니까 1대 8대 27이 되겠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작은 원뿔, 원뿔대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1이고 둘이 더해서 8이었는데 1이 빠졌으니까 7이 될 것이고 전부 다 더해서 27이었는데 8이 빠졌으니까 1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쉬운 넓이를 쪼갠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넓이의 비율이 1대 4대 9라고 하면은 잘려진 부분의 넓이의 비율은 1대 3대 5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 최단 거리에 대한 문제로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렇게 직선거리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단거리가 다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얘도 다 한 가지가 되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이 3 같은 경우에는 이 1이 더해져서 4 같은 경우에는 3, 1이 더해져서 그리고 15 같은 경우에는 15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3, 2칸이니까 3이 출발해서 중간까지 가는 가지수가 10가지가 될 것이고 얘는 2이니까 이 2는 6가지 중간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 가지수가 모두 6가지가 되어서 출발점에서 중간을 거쳐서 도착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모두 60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유형인데 이거를 설명을 해줄 건데 과연 몇 명이나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닮음 속에서 닮음을 찾는 내용인데 여기 4cm, 6cm, 8cm, 5cm가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닮음이 삼각형도 나와 있지. 이거를 이용해서 C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될 것이고 길이 비율이 1대 2가 될 테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어서 12cm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C2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ABD와 CBD는 서로 닮음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4cm, 6cm, 8cm, 12cm가 되고 여기를 잠깐 별이라고 하면은 전체에서 별이 빠진 이 각도랑 전체에서 별이 빠진 이 각도랑 같아져서 얘 둘이는 사스 닮음이 됩니다. 길이 비율도 같고 중간에 있는 각도도 같으니까. 그래서 AD 변의 길이가 5cm라고 하면은 CE 변의 길이는 8대 5였으니까 8일 때는 10cm가 되겠다. CE 변의 길이가 10cm가 되겠다라는 닮음 속에서 닮음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얘랑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은
C의 길이는 2분의 15, 여기서 C의 길이는 18cm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답이 나오는지 너희들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 그래도 내 아이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길이에 대해서 BF, FG, GH에 대한 길이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조그만 길이를 A라고 하면은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EA, EA, EA가 되겠죠. 여기 잘 봐봐. 여기 있는 삼각형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이 될 것이고 얘 둘이 서로 닮음이 되겠지. 밑변의 길이 비율이 서로 2A 대 2A니까 길이 비율이 1대 1. 그래서 BF 대 FH도 길이 비율이 1대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삼각형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 될 것이고 밑변의 길이 비율이 4A 대 A가 될 테니까 4대 1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다 생각을 하면은 1대 1, 4대 1이 되는데 전체 길이 비율을 따지면은 이 둘이 더해서는 2, 이 둘이 더해서는 5니까 길이 비율이 안 맞지. 10으로 통분을 하면은 5대 5, 8대 2가 돼서 5대 3대 2, 5대 3대 2가 되겠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심화적인 내용으로서 학교 시험에 언제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리 확률 5판 3선승 중에서 A가 2승 1패를 했을 때 마저 게임을 계속했을 때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서 A가 이길 확률은 A가 바로 이기거나 B가 한번 이겼다가 A가 이기거나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또는 B가 이길 확률은 B로 B가 이길 확률이 있겠죠. A가 바로 이길 확률을 계산하면은 2분의 1이고 B가 이겼다가 A가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이 될 것이고 B가 연속해서 두 번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 B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판 4선승 중에서 A가 2승 1패, 7판 4선승 중에서 A가 3승 1패 한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테니까 정말 맞는지 너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었을 때 수순의 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네 가지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는 공통각도에서 이렇게 삼각형이랑 이렇게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 될 것이고 이 뾰족한 각도를 점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랑 이렇게 삼각형이랑 서로 점점이랑 막곡 직각을 가지고 있고 직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닮음이 되겠지. 근데 이 모두가 점 직각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 네 개 삼각형 모두 다 AA 닮음이 되는 겁니다. 평행선에 대한 공식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행선 그린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B 빼기 A라고 한 다음에 M 플러스 N은 B 빼기 A일 때 M은 몇이다 이런 걸 이용을 하고 A랑 더해서 X를 구하는 게 가장 더 편한데 공식을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공식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있었을 때 좌우 길이 비율이 A 대 B면은 이 X라는 길이는 A 플러스 B 대 A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MAB는 NCD라고 써져 있으면은 AB 대 CD가 M 대 N이 되는 게 아니라 M 대 N이 되는 게 아니라 N 대 M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내향의 곱이 만들어져서 얘고 외향의 곱이 만들어져서 얘가 되는 거니까요. N번째 수를 구하는 문제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50번째 단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하나하나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만약에 A라고 하면은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문제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가 돼가지고 이 경우로서 24가지가 일단 날라가 버리는 거지. 첫 번째 자리가 B라고 생각을 해도 24가지가 날라가는 거고 그래서 C, A, B, D, E가 48번째 그 다음인 49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숫자를 찾아야 50번째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C, A, B, E, D가 50번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를 모두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사전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241번째가 되는 게 뭘까 찾아보면은 첫 번째 자리가 A라고 하면은 뒤에 오는 5개가 뭐가 됐든 일단 날라가겠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개수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될 테니까 벌써 120가지가 날라간 것이고 첫 번째 자리가 B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20까지가 날아가게 된 것 테니까 240개가 날아갔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은 그게 241번째가 되겠지. 그래서 241번째 숫자는 C, A, B, D, E, F가 241번째 문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2번째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평행선은 평행선을 타고 이동한다 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원숭이가 평행선을 타고 내려간다라고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었고 풀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 철봉을 기준으로 A, B 이렇게 있었는데 이 B라는 원숭이가 슝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자리가 있고 A라는 원숭이가 슝 타고 내려와서 여기 길이 비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선 철봉을 기준으로 A 대 B가 A 대 B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 철봉을 기준으로 A 대 B가 비율이 맞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윷놀이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해놨고, 구슬이 떨어질 확률은 각각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될 것이고, 5갈래로 떨어졌을 때는 16분의 1, 4, 6, 4, 1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필요 없는 사람들은 타임라인을 눌러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서 두 갈래로 떨어지니까 각각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 될 것이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두 갈래로 나눠지니까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는 모였으니까 4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인데 좌우로 나누어져서 8분의 1, 8분의 1, 여기는 4분의 2가 나눠진 거니까 8분의 2, 8분의 2, 여기 4분의 1이 나눠진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되어서 얘는 8분의 1, 얘는 8분의 1과 8분의 2가 더해져서 8분의 3, 8분의 2와 8분의 1이 더해져서 8분의 3, 8분의 1이 그대로 내려와서 8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유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주사위랑 카드는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수의 합이 6인 걸 구하면은 첫 번째 1, 두 번째 5가 나온 거랑 첫 번째 5, 두 번째 1이 나온 거랑 서로 다른 경우니까 둘 다 생각을 해줘서 모두 5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1, 5를 뽑고 있나 5, 1을 뽑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3, 3은 뽑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얘는 모두 두 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랑 카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셔야 문제 풀기 조금 더 편하다. 마지막 장입니다. 피타고라스에 대한 활용인데, 우리는 루트를 공부했으니까 루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변의 길이가 몇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볼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루트를 이용해서 1이면은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으로 이렇게 길이가 변화가 될 것이고, 1이면은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 이런 식으로 길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부채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길이가 같아질 테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영역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지만 왜 그런지는 증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 걸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상한 못생긴 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EH 길이는 BD의 절반, FG의 길이는 BD의 절반이 돼가지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할푼이는 0.1을 1할, 0.01을 1푼, 0.001을 1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었고요. B가 오고 B가 오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모든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확률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뭔지 몰랐지만 너가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고, 스위치 같은 경우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개념이 붙어있다, 클로즈하다, 그러니까 닫혀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멀다,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려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닫혀있는 거고 얘가 열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개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몇 가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톡이나 문자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너희들의 시험 점수가 100점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시면서 수학을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이!